안녕하세요. 하우 무브먼트 긍정쌤입니다. 오늘은 중립자세와 임프린트,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임프린트와 후방 경사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언제 중립자세를 해야 하고 언제 임프린트를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립자세, 뉴트럴 포지션은 해부학적 자세로는 양쪽 골반뼈 ASIS와 그 아래 치골이 평평하게 놓여있는 상태예요. 양 손바닥을 내 아랫배에 두고 손목 쪽 손바닥은 ASIS에, 그리고 손가락은 치골에 대주면 손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죠. 손등과 손가락까지 평평한 상태인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삼각형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중립이에요. 누워있을 때는 손등이 평평하고 삼각형이 바닥과 수평을 이루면 됩니다. 손가락 쪽이 더 튀어나와 있다면 후방경사, 손등이 더 튀어나와 있다면 전방경사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을 잡은 상태면 우리 척추는 S라인으로 만들어져서 등이 바닥에 붙어 있고 허리가 약간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닌 기본적으로 척추와 골반 주변의 근육들은 활성화가 된 상태여야 해요. 근육들이라고 하면 코어와 다양한 체관 근육들이 중립을 잡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상태까지 돼야 정확한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회원님이 중립 척추를 한 상태에서 선생님, 저 허리가 좀 불편해요. 허리 아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중립 척추로 동작해야 되는데, 보기엔 중립이 맞는데, 괜찮은데? 왜 아프다 그러지? 라고 당황할 수 있어요. 저도 일자허리에 가까운 체형이라 누워서 중립을 잡으면 허리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예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회원님의 경우도 중립을 잡고 운동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었어요. 중립 척추를 만들 때 허리에 긴장감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되는데, 느껴진다면 복부의 힘으로 아주 살짝 후방경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부분까지만요. 사람마다 체형이나 체지방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완벽한 정렬보다는 복부가 잘 활성화되고 요추 부위에 긴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분에게 맞는 중립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임프린트가 있죠. 임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난이도 있는 동작을 할 때 복사근과 복직근의 개입을 더 많이 시켜서 척추와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건데요. 임프린트를 할 때 허리를 바닥에 누르면서 후방경사가 되는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허리를 바닥에 누르라고 하는 큐잉은 좋지 않은 큐잉일 수 있어요. 임프린트를 하면 후방경사가 되긴 하지만 후방경사는 아니에요. 좀 헷갈리죠? 다시 말해보면, 허리를 바닥에 누르라는 큐를 주게 되면 후방경사가 되면서 꼬리뼈가 들리고 엉덩이 근육의 개입이 커집니다. 물론 복부의 사용도도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닌 복사근의 힘에 포커스를 더 두고 쓰셔야 해요. 그리고 척추 입장에서는 후방경사를 지속시키면서 동작을 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증상이 있는 분은 더더욱 조심하는 게 좋고요. 또한 코어 근육인 복행근 사용도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코어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자세가 중립자세이기 때문에 자세를 무너뜨리게 되면 당연히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프린트는 복사근의 개입으로 약간의 후방경사가 될 수는 있지만 꼬리뼈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중립 척추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복부를 끌어당기는 걸 집중하면서 하복부의 자극을 인지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가 바닥에 붙을 수도 있고 살짝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허리가 바닥에 눌려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하기보다는 꼬리뼈가 바닥에 잘 붙어 있고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를 줄 때에는 중립척추 자세를 먼저 인지시키고 갈비뼈를 바닥으로 살짝 끌어내리시고 그 내려간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한 번 더 살짝 끌어내려 볼게요. 라면서 상복부에서 복부를 더 수축시키는 움직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꼬리뼈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퍼를 끌어올리듯이 치골을 골반 방향으로 살짝 올려볼게요.
라고 하복부를 더 수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비뼈와 골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복사근과 복직근의 수축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래서 중립과 임프린트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중립을 만들 때 쓰는 근육들에서 복사근을 조금 더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립과 임프린트를 어떻게 하고 어떤 차이인지 알았는데 이걸 언제 적용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보통 발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중립으로 하고 테이블탑 같은 바닥에서 발이 떨어져 있는 동작에서 임프린트를 합니다. 이 말은 발이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닫힌 사슬 운동일 때는 중립으로 하셔도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는데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열린 사슬의 경우는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꼭 발뿐만 아니라 팔을 사용할 때도 열린 사슬의 동작을 하게 되면 임프린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열린 사슬에서 꼭 임프린트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립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체형적인 부분이나 척추 분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허리가 꺾여 있거나 등이 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중립을 잡을 때 복사근의 개입을 더 높이는 임프린트로 큐를 주셔서 체간이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허리가 과하게 떠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치고를 골반 방향으로 끌어당겨주세요 라고 큐를 줘서 아랫배를 끌어올릴 수 있게, 그리고 갈비뼈가 들리면서 등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엔 갈비뼈를 골반 방향으로 끌어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상복부 쪽에 포커스를 둬서 임프린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립과 임프린트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구분해 써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렸어요. 티칭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중립과 임프린트의 개념을 익히시고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험까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쌤이었습니다.